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오늘 개소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신청 접수와 금융 부분의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이 제작 판매한 39개 차 중 29,800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작 판매사가 리콜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3%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0%를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신민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최근에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금감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인천 지원하고 서울의 여의도 본원에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 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해 신청 접수와 금융 부문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본원과 피해 규모가 큰 인천 우선 설치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상담 전문 인력은 본원 8명, 인천 지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 매각 이외의 신청 접수, 진행 상황 안내, 각종 금융 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국민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뉴스죠. 차량 결함, 리콜 관련한 소식인데요.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등에서 제작 수입 판매한 39개 그리고 차종 29,0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자, 신 기자, 각 차들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까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14,316대는 스마트 크루 컨트롤 기능 주행 중 오르막 경사로에서 차량 정차 시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아이오닉5 18대는 2열 왼쪽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의 용적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14개 차 중 7,069대는 뒷문 창틀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GLE 453미틱 등 12개 차종 3,340대는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등 2개 차종 2,539대는 배터리 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이 멈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국내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국가별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7.3%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신 기자,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하락폭이 좀 컸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세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1일 발표한 2022년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8개 주요 시장에서의 한국차 점유율은 2021년 7.7%에서 작년 7.3%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차의 점유율은 멕시코, 미국, 유럽, 브라질, 아세안 등에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며 중국과 러시아에서 점유율이 다소 큰 폭으로 줄면서 한국차의 전체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이어 인도에서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일본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21년 기준으로 25.3%, 상당히 높네요. 25.3%의 점유율로 2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네, 중국차의 점유율은 2021년 15.8%에서 작년 19.5%로 무려 3.7%포인트 오르며 점유율 18.3%인 미국차를 처음으로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차는 유럽차, 일본차, 중국차, 미국차에 이어 점유율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내차의 점유율이 일제히 하락한 반면 중국차의 점유율은 상승했는데요. 이는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 자동차 업체인 비아디 등 자국 브랜드 성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카마는 분석했습니다. 카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정체 하락 기조에도 지난해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43.4%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 중국, 미국 순으로 높았고 나머지 시장은 2%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년 새 성장률을 보면 아세안은 810%, 브라질 50%, 인도 30%로 가파르게 증가해 향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카마는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진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임금 협상을 두고 회사와 지금 한창 대립 중인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자, 신 기자, 지금 노조 측에서 오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교섭 결렬 선언문에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 교섭단은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 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의 중재를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노위 중재에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1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21년도에 임금 교섭을 15차례나 걸쳐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합의안도 지금 현재까지도 도출하지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노조는 당초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는데요.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대강 대치까지 흘러갔습니다.
노조는 작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자 파업까지 검토했고 3월엔 경기현 반도체 부문 대표이사가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추가 임금 인상 요구를 접고 사축도 명절 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 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지난해 8월 10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바다 위의 원전이라고 불리고 있죠. 부유식 발전 설비 개발에 삼성중공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 신 기자, 삼성중공업이 혼자 하는 건 아니네요.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한수원, 15그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1일 삼성중공업은 한국수력원자력, 15그와 함께 용융염 원자로를 적용한 부유식 발전 설비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서울 방사선 보건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나비드 사만다리 15그 사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해양 EPC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 설비 부유체 개발을 담당하고 원자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15그는 제품에 탑재할 CMSR 및 해결료 공급 등을 맡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중공업, 한수원, 15그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참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 3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삼성중공업은 해양 설계 조달 시공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 설비 부유체 개발을 담당하고 원자로 핵심 개발을 보유한 15그는 제품에 탑재할 CMSR 및 해결료 공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 개발 작업을 주도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의 일종인 CMSR은 핵분열 에너지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높은 효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3사는 우선 CMSR을 이용해 200메가와트 용량의 발전 설비를 상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네, 이어서 6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의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의 여객기와 에어부산의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좀 상황이 이제 위험했었는데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좀 알아볼까요? 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제주발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려 이동하다 다른 활주로로 이어지는 지림도 상대기선 일부 지나쳐 정지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기선 앞에 다른 활주로에서는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들 항공기의 대략적인 동선은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기록됐으며 이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활주로 침범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내용으로 확산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 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항공사 업계에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 좀 나왔을까요? 네, 대한항공 측은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하는 활주로를 자사 항공기가 침범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운항 승무원과 공항 관제사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포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시 관제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대기선 침범 경위 등을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며 해당 항공사의 조종사 문제인지 김포공항 관제실의 지시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7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식 복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 회장이 경영 복귀와 동시에 M&A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서 회장이 얘기한 대로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경영 복귀와 동시에 M&A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 회장은 현금과 자사주는 물론 필요할 경우 보유 주식을 활용한 M&A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M&A를 통한 신약 개발과 신규 플랫폼 확보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셀트리온은 이미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 벤처와 활발하게 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세대 플랫폼 기술과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자, 실제로 셀트리온의 투자가 잇따라 이어졌었습니다. 21년에는 영국의 항체 약물 접합제 개발 회사죠. 익수다 테라퓨틱스,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이중항체 개발 회사인데 에이비프로와 또 국내 ADC 플랫폼 기업인 피노바이오에 잇따라 투자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이곳뿐만 아니라 또 항암 바이러스, 마이크로바이옴, 경구형, 항체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중항체와 ADC, 마이크로바이옴 등에 대한 집중 투자 기조가 엿보이는 대목인데 앞으로 셀트리온은 차세대 신약 플랫폼이나 유력 파이프라인 도입 등을 통해 바이오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은 올해 바이오시밀러 전략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차세대 바이오시밀러라고 할 수 있는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미국 허가를 지금 또 앞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램시마 SC의 저력은 이미 유럽에서 증명을 보였습니다. 앞서 진출한 유럽에서 작년 3분기 점유율 14.3%를 달성했으며 최근 유럽에 출시한 블록버스터 신약과 비교했을 때 판매 수량 기준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 출시가 성사되면 램시마 IV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약으로 램시마 SC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원료 물질 자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유플라이마의 글로벌 시장 수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셀트리온 제품의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한 직판으로 탄력적인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도 경쟁력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서 회장의 복귀를 기점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지금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 5개의 그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품목 허가 신청을 예고했다고요. 네,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제말 등 6개의 바이오 의약품을 선보이며 최대 5개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품목 허가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등 5가지의 품목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최대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신청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셀트리온의 R&D 경쟁력이 궤도에 올랐던 방증입니다. 또 신규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을 연내 시작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제형, 디바이스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롯데그룹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6개 팀을 선정해서 롯데 어워즈를 시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신 기자, 올해 롯데 어워즈 대상은 어느 계열사가 차지를 했을까요? 네, 오늘 롯데그룹이 34개 계열사 103건의 활동 사례 가운데 올해 대상팀은 무설탕 소주 세로 열풍을 이끈 롯데 칠성음료의 소주 B팀이 차지했습니다. 롯데그룹은 무설탕 소주로 트렌드를 선도하고 제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작년 소주 시장의 새 성장력을 마련하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자라는 전략으로 신제품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는 MZ세대가 타깃으로 정하고 최근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설탕 소주를 개발했습니다. 네, 요즘 소주 세로의 인기는 주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롯데칠성이 또 하나 달성한 게 있죠. 8개월 동안 8번의 소비자 테스트를 거쳐서 탄생한 이 세로가 이달 기준 누적 판매량이 1억 병을 돌파했어요. 이제 나온 지 7개월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롯데칠성이 MZ세대를 위한 출시한 세로 누적 판매량이 1억 병을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우수상은 주류 전문 매장 보틀벙커로 와인 큐레이션 시장을 개척한 롯데마트와 무설탕 디저트 시장을 확장한 롯데 웰푸드 벨리곰 캐릭터 마케팅을 성공시킨 롯데 홈쇼핑이 받았습니다. 또 독자 기술로 수소 탱크 개발에 성공한 롯데케미칼과 석촌호수 수질 개선 등으로 지역 상생을 실천한 롯데물산도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기존에 사별로 해오던 시상을 2021년부터 롯데 어워즈로 통합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조직 등에 선정해 상금과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참석해 수상팀을 격려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까지 직접 참석을 했군요. 자, 그리고 최우수상을 받은 팀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팀이었을까요? 네, 최우수상은 롯데마트, 롯데웰푸드, 롯데홈쇼핑 등 6개 팀에 주어졌습니다. 영업 마케팅 부문에서 수상한 롯데마트 보틀벙커팀은 주류 전문 매장 보틀벙커를 열어 마트에서는 저가 와인을 판매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와인 큐레이션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또 롯데 웰푸드 뉴비즈 전략팀은 제로 트렌드를 제과 제품에 적용해 무설탕 디저트 시장을 확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고 롯데 홈쇼핑 캐릭터팀은 홈쇼핑 업계에서는 생소한 캐릭터 마케팅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메이징 벨리곰을 공공전시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이 주목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9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커피와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신 기자,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좀 나왔을까요? 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1일 서민들이 느끼는 외식 물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 관련 협회에서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밀가루, 커피, 원두 등 주요 식재료 가격과 수입 단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밀 가격은 작년 5월에 비해 40% 떨어졌고 대두유 가격은 같은 기간 32%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커피 원두 수입 단가는 1년 전보다 11.5% 하락했습니다. 네, 경제계 오늘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